기출 유형 22번 확률적 표본 추출 중에 층화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층화 변수를 바탕으로 이제 계층화를 시키는 표본 추출 방식이에요. 모집단의 이질적인 여러 개 하부 집단이 있을 경우 경험적 이론적 근거, 여기서는 경험적과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계층을 구분한다라고 하는데, 이 계층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계층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실시하는 방법.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다른 표본 추출 방식이랑 섞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서 하위 구조라든지 하위 계층이 있을 때는 어떤 표본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층별로, 그러니까 집단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동질적인 특성을 가져요. 계층 내 동질적이고, 각 계층은 서로 다른 특성, 계층 간 이질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어떤 모집단이 계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어떤 집단이 나눠져 있는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경험적 이론적 계층을 구분했을 때 만약에 지역이라고 하는 그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면은 A 지역, C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C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질적이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C 지역과 B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계층 내 동질적, 계층 간 상호 이질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계층에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고, 층화 변수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층화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점은 이제 층화 변수가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성이 좀 더 좋고, 집단들 간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들이 있죠. 층화 변수를 설정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집단 목록이나 명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뭐냐, 확률적 표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층화 변수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본 추출 오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층화 표본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율 층화 표본 추출하고 비비율 층화 표본 추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하위 집단의 비율을 반영해서 표본 추출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하위 집단이 이제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우리가 샘플을 뽑잖아요. 샘플도 50대 50으로 같은 비율로 구성하는 게 비율 층화 표본 추출이고, 비비율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하위 집단의 비율이 너무 작거나 하위 집단의 분산 차이가 클 경우 하위 집 동일한 수를 표집하거나 임의의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비율이 이쪽은 70%고 이쪽은 30%야. 얘를 갖다가 이제 비율 층화 표본 추출로 하면은 70대 30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 때만 해도 남자들 학끼리 모였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합쳐서 농구를 하기가 힘들 정도? 이게 약간 좀 오반가? 아무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학생들을 심리학과 학생들을 모아도 축구를 못해. 그러니까 축구를 못할 정도의 어떤 그 편을 나눠서 축구를 못할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모집단의 비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0대 10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50대 50으로 나눠서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맞춰서 하는 것들이 비비율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층화 표본 추출은 어 여러 개로 더 나눌 수 있어요. 지역 층화 변수를 갖다가 A, B, C, D로 나눴을 때 성별 층화 변수를 사용해서 다시 또 여러 개의 층화 표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층화 표집이 여기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또 나눌 수도 있겠고.
자,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면은 각 층화 변수들마다 사례수들이 쪼개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어떤 그 표본 추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층화 표본 추출은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층화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 시간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 이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절감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틀린 건 답이에요. 무작위 표본 추출할 때보다 표본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층화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각 층별로 뭐 비율에 맞춰서 하든 뭐 비율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자의 어떤 연구 목적에 맞게 비율을 변화시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학습법 소집단에서 뽑는 표본수에 따라 비례, 뭐 불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으로 나뉘고 맞고 특정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 요게 이제 층화 변수죠. 나누고 이들의 각각 소집단으로부터 빈도에 따라 적절한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요게 비율,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니까 얘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비비례 층화 표집 가장 적합한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민족적 특성을 비교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미국은 굉장히 다문화 사회잖아요. 뭐 히스패닉, 뭐 인디안,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이트 앵글로색슨, 뭐 아이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율이 작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비비례 층화 표집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지지율 조사시 모집단의 주거 형태별 구성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고 싶을 때, 뭐 주거 형태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고 싶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형태가 이제 뭐 주택의 유형이냐 아니면은 뭐 이건 자가냐 아니면은 뭐 전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죠. 어쨌든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더 적합하고 편의에 따라 표본 추출하고 싶을 때는 아니죠. 우리는 이런 층화 표집은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그 것에 따라서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근거에 따라서 층화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확률적 표집 방법에 더 적합한 방법이에요. 얘는 아니에요. 대규모적 최종 표집 단위와 다른 군집별로 1차 표집을 했을 때 얘는 이제 군집 표집이 되는 거죠. 층화 표집이랑 같이 이제 세트로 따라다니는데 그거는 요 다음 그 기출 유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층화 표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출 유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